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불행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우리는 습관처럼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최악을 예상하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사실은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매일같이 반복해온 선택이요. 더 충격적인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이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끔 이상한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여름밤 늦은 시간에 창문을 열어놓고 있을 때, 아니면 오랜 병에서 막 회복된 직후에, 혹은 책 한 권이나 음악 한 곡에 깊이 빠져들었다가 혼자 밤거리를 걷거나 한적한 길을 산책할 때 말이죠. 그때 갑자기 기묘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만약 내가 항상 이렇게 슬프고 불안할 필요가 없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요. 주변에 널린 아름다움과 가능성들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길가의 나무들을 진짜로 보고 지나가는 낯선 사람들의 얼굴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발견한다면요. 주변 사람들과 진짜 깊게 연결될 수 있다면 평소에 우리를 가로막는 경계심이나 의심이나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에 그냥 몸을 맡길 수 있다면요. 그 순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쁨 가능성을 엿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규모의 행복 말이죠. 하지만 이런 기분이 들면 곧바로 차갑고 현실적인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정신 차리라는 거죠. 우리는 무슨 영매나 예언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이 근본적으로 힘든 데는 확고하고 중요한 이유들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파트너는 자주 까칠하고, 사람들은 못되게 굴고, 집안일은 끝이 없죠. 더 본질적으로는 인생 자체가 고통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온 건 장밋빛 환상을 좇아서가 아니었다는 거죠. 들어보면 꽤 그럴듯하게 들리거든요. 어떤 날들은 분명히 여기에 논리가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말하는 그 현실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울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더 높은 수준의 행복을 가로막는 진짜 필연적인 이유 같은 건 없고, 사실은 우리 자신의 왜곡된 심리가 더 풍요로운 삶을 방해하는 거라면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기쁨이 보상받거나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의 깔깔거리는 웃음은 금방 사라졌죠. 부모님이 극도로 걱정하거나 화나거나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빠르게 메시지를 받아들였어요. 고개를 숙이고 감정적 결핍이 이어지는 긴 겨울을 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요. 우리는 침울한 사고방식의 모범생이 되어갔고 슬픔의 철암에 스스로를 묶어두었습니다. 기대치를 낮추는 법을 배웠거든요. 우리에게는 터져나오는 황홀경도 없고 사랑의 가능성도 없고 이 행성에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기쁨의 환희도 없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랬는지를 꼭 집어내지 못한 채로 우리는 어린 시절 조용히 훈련받았던 것에 충실한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7살이나 14살 때 달리 선택지가 없었던 그 정신 상태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런데 성인이 된 지금 인생의 이 단계에서 과거처럼 슬픔과 걱정을 그토록 열심히 붙들고 있어야 할 이유가 정말 남아있을까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어도 괜찮다면, 기쁨에 더 열려있고 희망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어도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우정에 들어갈 때 그것이 만족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어요. 우리의 고립감을 강화하지 않는 파트너를 선택할 수도 있죠.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성공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충격적인 생각 중 하나를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만약 우리가 고통받기 위해 여기 있는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우리의 불행을 그것이 속한 곳, 즉 우리가 선택할 수 없었던 과거로 옮겨놓고 앞으로는 다른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다면요. 여전히 매우 낯설고 이해할 만하게 무서운 기쁨의 고원지대를 더 자주 방문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어떨까요? 이걸 하루 만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한 편의 글로도 안 되죠. 하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자극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핵심은 우리가 지금껏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을 다시 들여다보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불행을 일종의 보호막으로 사용하거든요.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도 않는다는 논리죠. 희망을 품지 않으면 상처받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인 생존 전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살아있는 죽음 속에 가두는 감옥입니다. 우리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느끼는 것 자체를 멈춰버렸거든요. 어린 시절의 경험이 우리의 기본 설정을 만들었어요. 만약 당신의 부모가 당신이 너무 행복해할 때 불편해했다면 당신은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학습했을 겁니다. 웃음이 언제든 꺾일 수 있다는 걸 배웠다면 아예 웃지 않는 게 안전하다고 결론 내렸을 거예요. 주변 어른들이 끊임없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하라고 가르쳤다면 당신은 비관주의를 지혜로 착각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런 패턴들은 너무나 깊숙이 자리 잡아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 자신의 생각인지 아니면 물려받은 두려움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증거를 찾아다닙니다. 세상이 위험하고 사람들이 믿을 수 없으며 행복은 일시적이라는 증거를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는 항상 그 증거를 찾아내죠. 왜냐하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을 찾도록 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쪽도 똑같이 진실이거든요. 만약 우리가 친절함의 증거를 찾는다면 그것도 발견할 겁니다. 연결의 가능성을 찾는다면 그것도 나타날 거예요. 아름다움의 순간들을 의식적으로 주목한다면 그것들이 실제로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의가 바뀌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화를 내기도 해요. 마치 그들의 고통이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끼거든요. 하지만 이건 고통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통은 분명히 실제하죠. 다만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고통에 집착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통을 정체성의 일부로 만들어버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요즘 어때요?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자동적으로 불평부터 늘어놓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날씨가 나쁘고 일이 힘들고 돈이 부족하고 몸이 아프다는 이야기들이요. 이런 대화가 일종의 사회적 통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공유함으로써 연결되고 불평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죠. 행복하다고 말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까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들을 보면 사람들은 부정적인 경험을 긍정적인 경험보다 훨씬 더 강하게 기억한다고 합니다. 이건 진화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위험을 기억하는 게 생존에 유리했으니까요.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이 경향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동하거든요. 우리는 10가지 좋은 일과 1가지 나쁜 일이 있으면 그 1가지에만 집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패턴을 깰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자각입니다. 당신이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 때마다 그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또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고 있네. 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이건 그 생각을 멈추라는 게 아니라 그냥 관찰하라는 거죠. 판단 없이 그냥 알아차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 다른 관점을 시도해보는 겁니다. 만약 이게 잘 풀린다면 어떻게 될까? 라고 자문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거짓말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건 정상이에요. 수십 년간 반대 방향으로 훈련받았으니까요.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새로운 신경 경로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작은 기쁨의 순간들을 의식적으로 포착하는 겁니다. 아침 커피의 향기, 따뜻한 햇살, 누군가의 친절한 미소, 이런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잠시 멈춰서 느끼는 거죠. 뇌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기쁨에 주의를 기울이면 더 많은 기쁨을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걸 이기적이거나 순진한 것으로 여기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불행을 퍼뜨리거든요. 반면 진정으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행복은 전염성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도 부분적으로만 진실이에요. 우리는 도전을 통해 성장하지만 그게 꼭 불필요한 고통이어야 할 필요는 없거든요. 성장은 기쁨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행복한 상태에서 우리는 더 창의적이고 더 개방적이며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당신의 과거가 고통스러웠다는 건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과거가 당신의 미래까지 결정해야 한다는 법은 없어요. 과거는 설명이 될 수 있지만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를 이해하면서도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거든요.
이건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굳어진 사고 패턴을 바꾸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어떤 날은 한 걸음 전진하고 다음 날은 두 걸음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변화는 직선으로 일어나지 않거든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당신이 기쁨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당신의 불행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요. 그들은 당신을 원래 자리로 끌어내리려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악의에서가 아니라 변화가 무섭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을 위해 작게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삶을 온전히 책임지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에 대한 책임,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 자신의 반응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피해자 의식에서 벗어나 주도권을 되찾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우스꽝스럽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그 간단한 질문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당신은 가능성에 눈을 뜨게 되고 기회를 알아차리게 되고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 방식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도착하는 곳이 아니라 매일 선택하는 태도예요. 내가 충분히 돈을 벌면, 내가 완벽한 파트너를 만나면, 내가 원하는 직업을 얻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면 평생 기다리게 될 겁니다. 행복은 조건이 완벽해질 때까지 미루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물론 나쁜 일들은 계속 일어날 겁니다. 인생은 원래 그래요. 하지만 당신이 그 나쁜 일들을 경험하는 방식은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만들거든요. 차이는 그 사람의 내면적 자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면적 자원은 개발할 수 있어요. 근육을 키우듯이 말이죠.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점점 강해집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것, 명상을 하는 것, 긍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하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당신의 기본 설정을 바꿔놓습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사나 상담사와 이야기하는 건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보는 용기의 표시예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우리를 고립시키는 또 다른 신화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건 당신이 변화하기 시작하면 주변 세계도 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같은 사람들, 같은 장소, 같은 상황인데도 완전히 다르게 보이거든요. 마치 새로운 안경을 쓴 것처럼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평생 슬픔과 걱정이 당신의 운명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당신은 언제든지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고통받을 운명이다 해서 나는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다로요. 이 전환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평생의 프로젝트예요. 하지만 시작하는데 특별한 날이나 완벽한 조건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순간에도 시작할 수 있어요. 한 번의 의식적인 선택으로 말이죠. 기쁨의 고원지대는 여전히 낯설고 무서울 수 있습니다. 익숙한 슬픔의 계곡을 떠나는 건 용기가 필요하죠. 하지만 그 용기를 내는 순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발견은 당신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